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65회 스마트 바디 랭귀지 이상원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세요. 와우! 야, 이제 좀 3부가 되니까 좀 풀리네요, 몸이. 네.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0분밖에 없다는 거. 중독성이 있어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실제로 오니까 이 에너지들이 엄청 나시네요. 네, 에너지 너무 좋으시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미 여기 분위기가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꼴통쇼가 자부하는 건 여기 마스터분들 지금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2,000권을 읽지 않으면 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내가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오리지널 마스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면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 나오신다고 우리 미용실 원장님하고 메이크업 원장님이 협찬까지 해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미스 코리아 대회도 아니고 그 대단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요. 회사에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실제로 요즘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얼마 전에 호주 멜버른을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까 우리 워킹 홀리데이 얘기하시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정말 꼴통쇼를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한국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영어가 안 돼서 일부러 동양인 같은 사람이 일하는 커피숍을 골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분이셔가지고 근데 또 꼴통쇼 애청자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저희가 힘을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같이 보고 계시는 분에게도 한번 여러분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와, 멋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공부도 안 했던 엄한 공부를 안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하나 공부한 건 있었어요. 영어. 네. 그 미국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면 거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를 조금 하다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이? 네, 강사였는데 제가 소금을 사러 가가지고 장을 보러 가서 일하시는 분께 소금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소금의 영어를 뭐죠? Salt. Salt. Where is salt?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What? 이러시면서 그 고개를 탁 돌리시면서 그 표정으로 What?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네. 나는 그래도 영어 강사였는데 소금도 못 알아듣는구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Excuse me, where's salt?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Salt 해보세요. Salt. Salt.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가? What? 하는 순간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저는 그게 제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을 갈 때 뭔가 이상형을 꿈꾸면서 저희 가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지내야지 이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1년 정도 했어요. 하다가 왜 미국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솔트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가게 돼서 한 일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기회로 수시집이었는데 동양 분들 수시집 많이 하시잖아요. 레스토랑을 운영할 기회가 됐는데 정말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손님들이 밥을 식사를 하고 나시면 가서 이제 보통 물어봐요. 미국에서 물어보잖아요. 뭐 네, 음식 어땠냐, 맛있었냐, 뭐 디저트 먹을 거냐, 더 필요한 건 없냐, 그러면 계산서 갖다 줄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가서 제가 해야 되는데 솔트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 이제 매니저한테 저희 가봐. 6번 테이블 이상한 것 같아. 5번 테이블 지금 다 끝난 것 같아, 식사. 2번 테이블 뭐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안 가고. 자꾸 막 이제. 네, 자꾸 가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저는 제일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이제 저 saram들이 뭐가 필요하다. 근데 똑같이 주문이 들어가도 저 2번 테이블 지금 주문이 먼저 나가야 돼.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본인들끼리 와서 지금 음식이 빨리 나오길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네, 그런데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이게 둘러본다든가. 고개를 일단 들고 빠쪽을 쳐다봐요. 이렇게. 네. 근데 그 소리는 저 주문이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또 시키는 거야. 야, 갖고 이번 테이블한테 금방 음식 나온다고 얘기해.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안 하고 표정, 몸짓, 움직이는 거 이런 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레스토랑 옆에 러시아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3가지 있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첫 번째가 웃으면서 하이 하는 거. 활짝 웃으면서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세상에 막 이런 거죠. 세 번째가 really? 리액션인 거 다. 네, 이 3가지는 제가 진짜 잘했었거든요. 네. 우리도 같이 한번 이거 배워볼까요? 자, 시작. 하이. 오 마이 갓. 잠깐 영혼이 없어서 다시 준비 시작. 두 번째가 뭐죠? 오 마이 갓. 네, 준비 시작. 오 마이 갓. 그다음에 표정은 똑같아도 돼요. 말만 다르면 돼. 자, 시작. Really?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요. 이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우리 종철 씨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리액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상은 대표님 얘기할 때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그 3가지를 잘했어. 그 오마이갓은 그 오마이갓하고 리얼리는 두 개를 나눠줘요. 네. 왜냐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뭐 진짜 이럴 때 부정 진짜 막 이런 거 있고 긍정이 진짜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세상에 웬일이니 이런 오마이갓이 있고 오마이갓 대박이다 이런 오마이갓이 있죠. 그럼 총 5가지예요. 하이를 하고 나서 4가지 남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옆집에 있던 그 러시아 사장님께서 러시아 분이신데 영어를 쓰시는데 절대 영어로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액센트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중간중간에 단어 하나 짚을 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리액션 중에 일단 긍정과 부정을 결정한 다음에 오마이갓을 할지 리얼리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표정을 봐야 돼요. 네.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듣니까. 이 사람이 막 밝게 얘기하면 그랬잖아. 이러면 이렇게 같이 부정을 하면 오마이갓 really?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표정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조만간 그만두겠다. 네, 또는 뭔가 마음이 떠난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한테 마음을 안 주는 것 같다. 네,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바디랭귀지를 보게 되는 능력이 더 극대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환경이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소금이란 단어가 제 운명을 인생을 바꿔놨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걸 얼마 동안 식당에서 매니저를 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5년 정도 했어요. 5년이나요? 아니 그러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어쩌면 그러니까 그 관리 능력도 굉장히 인정받았을 것 같아요. 그 5년 정도 했는데 한 3년, 2년 반 정도 지나고 그 식당이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단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제가 가서 이제 말을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처음부터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뭐 부족한 게 있냐 물어보는데 괜찮대요.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괜찮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고 그냥 계산하고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여기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사실 오늘 미소 수습이 좀 짰던 것 같아.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나는 오늘 가족들, 친구들이 마이애미에서 와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음식을 40분 넘게 기다렸어.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수첩에 쓰는 거예요. 이름하고 누구랑 왔었고 어떻게 생겼고 그때 이러한 불평이 있었고 또는 이제 뭐 어디 누가 대학을 뭐 입학했어 이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아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 이거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이 안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생기지 않을 수. 5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왜 소금을 얘기했을 때 그 마트에 계신 분 왜 못 알아듣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못 알아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못 알아듣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때 기분이 나빴거나 뭔가 약간 동양인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저는 그 사람의 그 표정이 저를 이렇게 뭐 하면서 되게 깔보는 무시하는 존중해주지 않는 그때 그 순간 0.5초도 되지 않는 표정이 저는 아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8년이 넘도록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저는 그 마음속에 그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럼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네, 남자분 흑인 분이셨죠. 아, 흑인이 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표정, 누군가 무시하는 표정, 무관심하는 표정 이런 표정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때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의 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육이 안면 근육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밝잖아요. 그럼 그 머리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표정이 어두면 얘는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면 근육 자체가 굳어져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안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라면 안면 근육 꼭 이렇게 풀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면 근육 좋아지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요거를요, 이 사이에 살짝 물었다가 손가락만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입이 큰 사람은 엄지손가락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봐봐요. 저절로 웃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다 올라가요. 실제로. 이거 계속 그냥 병뚜껑을 매일 물고 있으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감정대로 사람들은 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감정대로 사람을 만나요. 그때 감정으로 집에 퇴근해요. 이 감정 한번 추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이렇게 하면 기분이 살살 좋아지거든요. 그럼 집에 따라가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그동안의 감정 한번 추스리고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새로운 감정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누구 미팅 가기 전에 영업하러 고객 만나기 전에 막 그 기분 그대로 만나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고 이래서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지금 아직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못 하는데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면 추스리고 만나면 다시 좋은 에너지로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총각내 식구들도 복사법 저희는 복화술 훈련시키거든요. 진상. 그래서 어머니 오셨어요. 내 속으로 진상 진짜 너는 진짜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선 오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훈련하죠. 욕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좋겠다. 그 신병철 박사님의 리추럴이라는 책을 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즉시 될 때까지 와!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식당에서 매니저로 계시다가 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그 지역에서 인기 투표 같은 걸 하면 항상 1등, 2등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정작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요? 외롭기도 하고 뭐를 먹으려면 1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네, 그것도 너무 슬펐고 막 욕을 하면서 양념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튀기고 양념 만드는 법을 네이버에서 찾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만들면서 막 욕을 해요. 이게 무슨 원시 시대도 아니고 막 먹고 싶으면 다 만들어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파티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과 한국 친구들과 만날 때 그런 기분 좋은 행복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레스토랑에서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가게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가 표정을 항상 하고 있는 표정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정이 그냥 그 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를 찡그리고 표정을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을 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저의 진짜 그 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항상 이렇게 여기를 굉장히 많이 찡그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5년 했고 원래 3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지구를 반바퀴 돌아갔으니까 좀만 더 해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몰라 나는 양념치킨 먹으러 갈래 이러고 미련 없이 두고 한국으로 왔어요. 네, 한국으로 와서 뭘 하지? 이렇게. 그래서 치킨 드신 게 바른 치킨을 드셨다면서요? 네. 다른 치킨을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강의를 하고 이래도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를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하신 거예요? 영어 강의를? 네, 영어 강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한 거였죠. 네, 같이 바디랭귀지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들으러 오세요. 이렇게. 근데 바디랭귀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은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 그 결심이 생기신 거예요? 미국에 있었을 때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국에서 바디랭귀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배우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오면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고 다른 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내가 미국에서 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같이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에 올려서 궁금하신 분들 들으러 오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 잠깐 또 제가 저기 덧붙여드리면 우리나라 분들은 영어를 배우기 전에 사실은 이 바디랭귀지를 먼저 배워야 된대요. 맞아. 근데 우린 단어만 배운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한계가 있는 거야. 미국 사람들 막 What's up?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만 있고 막 Yeah!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Thank you! 막 우리는 막 Thank you! 이러고 이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 근데 너무 우리가 또 얘기를 길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재밌죠? 끝으로 아마 오늘 되게 아쉬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상은 마스터를 오늘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도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상은 마스터와 만날 수 있는지 끝으로 또 인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사실 올라오기 전에 많이 떨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떨 필요 없고 이 좋은 에너지 주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도 즐기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의 신조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숙제 말고 축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잠깐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디랭귀지가 한참 여기저기서 이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 생기시고 뭔가 이제 막 좀 그냥 하는 말이 좀 뛸라 하니까
자빠진 거예요, 사실. 네,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수술이 뭐 하고 이틀이면 괜찮아요 했던 수술이었는데 6개월을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재활훈련을 했었어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저는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웅크러진 자세로 숙제하는 자세로는 축제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숙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일 때에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감정을 쉽게 조절하는 방법은 내가 보고 있는 바디랭귀지를 먼저 관찰한 다음에 그 바디랭귀지를 축제할 때의 자세로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이 있으실 때도 아 내가 먼저 너무 힘들어해야지 하면서 내가 지금 숙제하는 자세란 걸 보신 순간 아 내가 어떻게 축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 아시면 충분히 더 쉽게 그 감정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야, 막 가슴 피고 어깨 피고 막 딱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수록 이렇게 움츠릴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딱 야, 난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을 오늘 축제로 만들어 주신 우리 스마트 바디랭귀지 이상원 마스터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